안녕하세요. 세로입니다. 9일 제지 이번 주에 또 한 주의 기대감 있는 한 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요일 의미 있는 그래핀 표준 재정에 대한 기사가 나와서 잠시 함께 공부하고 언급해 보겠습니다. 9월 13일 한국이 제안한 플레이크 그래핀 국제 표준이 제정되었다. 그래핀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라지 스케일의 대면적 그래핀하고 플레이크 가루로 된 플레이크 그래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에 국제 표준 제정이 된 그래핀은 가루로 되어 있는 플레이크 그래핀입니다. 차세대 소부장의 핵심 소재, 소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소재, 그리고 부품, 장비를 줄여서 소부장이라고 하죠. 플레이크 그래핀의 전기적인 특성의 평가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핀에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피지컬, 물리적인 특성, 메커니컬, 기계적인 특성, 서멀, 열적인 특성, 그리고 일렉트로닉, 바로 전기적인 특성이 있고요. 또는 화학적 특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플레이크 그래핀의 전기적인 일렉트로닉 특성 평가법에 국제 표준이 제정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크 그래핀의 응용 분야라고 해서 이 기사의 그 사파는 잘못된 듯합니다. 플레이크 그래핀이라고 하는 것은 인쇄 전자용 잉크 분야, 그리고 복합, 컴포지시즈, 복합 소재에 대한 수처리 또는 초발수 코팅 이런 부분, 그리고 방열 소재 이쪽의 분야에 많이 사용이 되죠. 반면에 투명 전극, 플렉서블, 터치 패널 또는 TFT, 트랜지스터, 세미컨덕터, 바이오 센서 이런 부분에 바로 라지 스케일의 대면적 그래핀이 사용하는데요. 이쪽까지 물론 일부는 기여는 하겠지만 이쪽은 첨단 소재 부분은 대면적 그래핀의 용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그래핀 전기적인 특성평가법이 국제전기기술위원회 국제표준 등재에 성공을 했다. 점차적인 표준화 작업이라든지 또는 플레이크 그래핀 등등의 제품화되는 속도감, 이제 머지않아 그래핀은 일상으로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표준 등재에 성공함으로써 그래핀의 위상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현재로서는 중국의 제1위, 두 번째가 한국, 미국, 일본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2위 정도, 특허나 논문 등으로 기준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대면적 그래핀 중에 비전사 방식은 9일 그래핀이 유일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가 IEC에 제안한 플레이크 그래핀의 전기적인 특성평가법이 5년여 노력 끝에 국제표준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오늘 13일 밝혔습니다. 플레이크 그래핀은 실리콘 구리 등을 대체해 배터리 전극 코팅, 수처리 필터, 방열 재료, 초경량 복합 소재 등으로 활용. 이렇게 기사는 정확히 쓰고요. 사파는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나네요. 새로운 고부가 가치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플레이크 그래핀은 흑연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박리하는 과정을 거쳐 생산된 작은 면상 모양의 그래핀이 한 층이나 또는 두 층의 적층된 겹친 구조이다. 두께는 2나노미터 이하다. 현재 비메모리 반도체가 5나노 공정을 하고 있죠. 그보다 작은 두께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핀은 벌집 모양 평면 구조로 결합된 탄소로 이루어진 나노 물질로 전기 전도성이 구리보다 100배가량 뛰어나고 금속 이것도 잘못된 거죠. 강철보다 200배 단단하고 무게는 대단히 가볍습니다. 1,000분의 1 수준입니다. 국가표준원 관계자는 플레이크 그래핀의 전기적 특성 평가법은 소재 부품 기업에는 생산 소재의 객관적인 사양을 제시하고요. 활용될 수 있고 배터리, 반도체 환경 필터 등 응용 분야에서는 원하는 품질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어 소재, 부품, 산업 생산 개발 역량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국제표준 제정은 국피원이 지원하는 국제표준 기술력 향상 사업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나노기술원, 성균관대, 전자통신연구원, 표준협회 등 국내 연구기관, 대학 등 5개 기관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도 그래핀과 은나노물질 등 나노소재 분야에서 IEC 국제표준 2종을 등재한 데 의해서 지난 8월 정도로 생각되는데요. 이번에 국제표준 채택에 성공함으로써 국내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산업의 첨단 소재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플레이크 그래핀의 전기적인 성질은 우리나라의 기준을 채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IEC 나노전기 전자 분야 기술위원회에서 나노 제조와 그래핀 특성 등 다양한 국제 표준화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앞으로 지속해서 국제 표준을 선점해 나갈 전망입니다. 비전사 저온의 균일한 국일의 대면적 그래핀은 이들 표준화를 한다 손치더라도 그 표준화 기준에 월등히 앞설 거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분들은 특히 성균관인데요. 이 부분들은 지난해에도 플레이크 그래핀에 대한 표준화를 제정하려고 했었고요. 대면적 그래핀에 대해서는 국일 그래핀을 배제하고서는 그보다 더 품질을 더 낮출 수가 없지요. 죄송합니다. 높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게 대면적의 표준화가 나온다 손치더라도 국일 그래핀에 저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첨단 소재 분야에서 치열한 기술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제표준 선점과 기업, 연구기관의 국제 표준화 활동을 적극 지원해 소부장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겠다. 이번에 개발된 평가법은 플레이크 그래핀 제품에서 범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전극 제작을 비롯해서 전기 전도도, 측정을 위해 필요한 시류의 양, 시류 준비법, 측정 장비에 의한 전기 전도도 측정 방법 및 데이터 해석법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과 함께 측정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만일에 국일의 대면적 그래핀을 이들이 과연 측정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비전사, 전사 공정이 빠지니 간소화되고요. 저온이기 때문에 고품질의 균일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들 성대나 위에 5개 기관이 컨소시엄으로 했다라고 그랬죠. 이곳에 국일 그래핀이 참여하지 않은 이상은 그 기준이 그래핀 스퀘어의 홍병이 그 고온에서 증착한 것을 기준 삼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온 비전사 방식의 이 기준으로 만약에 검증을 하게 된다면 아주 월등하게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평가법에 사용된 측정 장비도 국내에서 제작 생산된 것을 활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분석 과학 기술을 국제 표준으로 인정받는 것만이 아니라 국산 분석 장비의 신뢰성 또한 국제적으로 함께 인정받았다는 것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저는 이 오늘의 기사를 보고서 국일 그래핀보다는 한참 저품질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 표준화된다라고 한다면 짐짓 여유로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아직 국일 그래핀의 마무리 단계 그리고 안정화 단계 또다시 무슨 최종 단계 이 정도가 나오게 되면 저는 옥상 올라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무서워서 뛰어내리지는 못하겠지만 마무리 단계, 안정화 단계, 최종 단계, 무슨 단계에 한없이 한다라면 이것은 주주를 기만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보통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기사가 되었는데 지난 7월 10일 날 그리고 8월 20일 이제 이번 주가 되면은 다시 한 달째가 되죠. 의미 있는 것이 혹시나 하고 좋은 방법으로 나오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고요. 어쨌든 이와 같은 국제 표준 등재 상황이 좋은 기사로 나왔습니다. 기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국일 제지는 거래량은 최근 지속 100만 주대의 주거니 받거니 하는 상황이고요. 기술적으로만 보아서는 상당히 지금 과매도 영역 바닥권의 주가는 위치해 있죠. 누구 리딩자이든 주주이든 모두 다가 회사의 기사의 내용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며칠만 더 지나게 되면은 21선도 바닥권에서 맞붙게 되겠네요. 하지만 기업의 가치가 전혀 훼손이 없었고 따라서 좋은 결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좋은 주가의 모습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지나친 너무 오래된 기간을 기다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 반신반의하고 의구심이 생길 수 있고요. 최근에 다른 HLB라는 종목도 그와 같았습니다. 이렇게 줄줄줄 흘러내렸을 적에 이때에 제가 했던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가는 8만 원을 하향하고 미국과 중국의 어떤 계약 그런 것이 연기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됨으로써 모든 주주분들이나 험악한 상황에 돌변했었죠. 제가 이곳에서 기업의 가치는 훼손이 없다라고 했을 적에 많은 분들의 댓글에 아주 부정적인 시각으로 달렸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영상을 올려서 기업의 가치는 훼손이 없다.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됐다라고 회사에서는 나오지 않았는가라고 했어요. 그 다음날 다행히도 이렇게 장대 양봉의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국일 그래핀도 꼭 그와 같지는 않겠지만 회사에서 의미 있는 기사가 나와서 그동안의 연구 데이터 결과를 좋은 방향으로 발표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수고 많으셨고요. 잠시 한번 더 들여다볼까요? 외국인은 여전히 지난 2주 전과 같이 490만 주 또는 510만 주 상황에 있고요. 신용시장도 6%대 그대로 있고요. 대차장고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 대차장고는 조금 늘었습니다. 1000만 주요. 조금 늘었네요. 6만 3천 주 정도가 더 늘어나서 1000만 주 기본 물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세하게 한번 본다라면 증권에서 20만 주 차입을 했고요. 외국인은 24만 주를 대여하고 그대로 24만 주를 차입하고 지난 5일간입니다.
따라서 전혀 외국인, 신용, 모든 수급 상황도 주가만 4,955원이 있지 물량을 줄인다든지 느린다든지 관망의 모습을 하고 있다. 즉 각자의 채울 만큼 보유할 만큼 지니고 있는 상태에서 관망하고 회사에 귀를 기울이겠다. 있다. 외국인들 또한 마찬가지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주주분들도 역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좀 더 여유롭게 기다림 정도를 하시면 좋은 결과로 회사는 보답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좋다라고 한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바닥권에서의 캔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주 예쁜 도지 캔들의 모습을 하고 있네요. 요것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9일제지 일봉의 모습이고요. 요거로 이렇게 확대해서 요 캔들의 모습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캔들의 모습을 하고 있네요. 목요일 그렇고 금요일 그렇고 금요일에는 약간 윗꼬리가 길고요. 목요일에는 아주 좋은 도지 캔들, 바닥권에서의 도지 캔들이요. 즉 하락하는 힘과 이제 매수하는 힘의 균형을 이룬 가격, 요곳에서는 실망감 그리고 손절 그러한 모습의 거래량이고 주가의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이곳에서는 손절한 모습도 더 이상 없다 이런 모습을 하고요. 그리고 바닥권의 모습을 지켜지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네요. 즉 5,000원의 경계로 인해서 하방 경직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기술적 분석으로는 말입니다. 내일부터의 한 주의 시작 그리고 9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자주 연락을 취해보면은 일은 잘 진행은 되고 있다. 더 이상 언급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본래 3년 이상을 보유하고자 하는 마음이었기에 충분히 답답하지만 회사의 말을 믿고 더 기다리기로 여유롭게 생각을 먹었습니다. 주주분들도 힘내시고 이번 돌아온 한 주 작은 희망을 가지시고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